안녕하세요. 수학 매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 매점에서 문제푸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곱셈 공식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곱셈 공식을 외우는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풀어볼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곱셈을 하는 방법이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분배 법칙으로 한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시 곱셈 같은 것을 쓰시면 좀 편리하게 이것저것 많이 도움이 되는 연산이 있었죠. 마지막이라 할까요? 일단 그 곱셈의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다항식하고 정수하고는 서로 연결이 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수의 곱셈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세요? 정수 어떻게 곱하던가요? 외우죠, 우리가. 구구단위라는 걸 외워서 곱셈을 하게 됩니다. 즉,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운 거 테이블에다가 그대로 숫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사실 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곱셈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계산하는 것보다 곱셈표를 외워서 하시는 게 실제로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를 다 외우셨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은 뭐 문제없이 아마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곱셈 공식이라는 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곱셈하는 방법입니다. 곱셈하는 것을 매번 분배 법칙을 쓰지 않고 그냥 곱셈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을 아예 외워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첫 시간으로 곱셈 공식을 한번 저랑 같이 외워보실 거예요. 우선 그 중학교 때부터 등장했던 공식 한 4-5개 정도는 제가 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잘 하시고,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못 보셨던 공식부터 저랑 같이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보통 5번 공식 뭐 이렇게 보통 부르는 공식인데요.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곱셈 공식 이렇게 다 찾아보시면 보통 10개 공식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 5번째 공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공식. 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는 x3승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더하기 abc. 사실은 그 2개짜리 곱셈에 하나가 확장된 3개짜리로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분배 법칙으로 곱한 다음에, 아니면 곱셈 공식으로 곱한 다음에 그걸 분배 법칙으로 3번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공식을 외우세요. 저랑 같이 공식을 한 3번 정도만 활용해 보겠습니다. 3번 정도 써보면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지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나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을 전개하여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5번 공식이라고 부르는 공식과 딱 알맞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x3승 쓰시고요. 더하기 1, 2, 3을 다 더합니다. 6이죠? 6x제곱을 쓰시고요. 더하기, 여기가 약간 골 때리는데 2개씩 곱해요. 2, 2개씩 곱해요. 6, 그 다음에 3하고 1을 곱해요. 3. 얘네들 더합니다. 그럼 11이 되겠죠? 11x. 더하기, 마지막엔 3개를 다 곱합니다. 6.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더하기 2, x 빼기 4, x 더하기 5를 전개하여라. 이건 당연히 5번 공식이죠. 5번 공식에 맞춰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5번 공식대로 순서대로 부를게요. x 3승. 다음에 2랑 마이너스 4랑 5를 다 더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나요? 3 나오네요.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복잡한데요. 2랑 마이너스 4를 곱해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5를 곱해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랑 5를 곱해요. 10. 따라서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상수항. 2랑 마이너스 4랑 5를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되네요. 마이너스 40. 끝. 이와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x, y, z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 x, y, y, z 더하기 x, z는 5, x, y, z는 8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못 푸는 학생들이 속출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변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이대로 전개해서 막 난리를 치면 거의 대부분 아마 못 구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문제를 다 전개해서 푸는 학생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점 운영하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은 발상 문제거든요. 제가 발상하는 법에 대해서도 차분히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발상하는 방법은 이래요. 그 문제에 있는 문제의 모양을 보면서 발상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걸 변형해야 되는 거거든요. 변형법을 몰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x 더하기 y 보이죠? y 더하기 z 보이죠? z 더하기 x 보이죠?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모양만 딱 보세요.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뭐가 떠오르나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이걸 보고 뭐가 떠오른다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자, 그런데 가장 닮아 있는 걸 찾아봅시다. x 더하기 y, y 더하기 z, x 더하기 z를 보면은 뭐랑 가장 닮아 있나?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하기 힘들 거지만 훈련된 사람들은 이걸 지목합니다.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을 가장 닮아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것이 x 더하기 y와 닮았죠? 다음에 이것이 y 더하기 z와 닮았죠? x 더하기 z와 다 닮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변형할 겁니다.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변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딱 보니까 3 빼기 z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치시킵니다. 3 빼기 z. 다음에 y 더하기 z는 딱 보니까 3 빼기 x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z 빼기 x는 당연히 3 빼기 y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순서를 좀 다시 예쁘게 정리할게요. x부터 쓸게요. 3 빼기 x, 3 빼기 y, 3 빼기 z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이 보이나요? 5번 공식과 매우 유사하죠? 자, 그러니까 5번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정리할게요. 자, 원래는 이 자리에 x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3이 있고 x가 있고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3의 3승 더하기, 자, 세 개를 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z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번엔 두 개 곱해주죠. 두 개 곱하면 xy가 되고 yz가 되고 xz가 되네요. 따라서 xy, yz, xz 곱하기 3 더하기, 자, 이제 세 개를 다 곱합니다.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z 곱하면 마이너스 x, y, z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전개되겠죠. 이건 곱셈 공식 5번을 이용해서 전개한 겁니다. 자, 그럼 답을 낼 수 있겠네요. 3의 3승은 당연히 27.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라 했으니까 이 결론은 당연히 마이너스 27입니다. 즉, 두 개는 볼 것 없이 사라집니다. 자, 다음에 xy 더하기 yz 더하기 xz는 5라고 했죠. 그럼 5 곱하기 3. 다음에 xyz는 8이라고 했죠. 그럼 빼기 8. 따라서 답은 15 빼기 8, 즉 7 나오겠네요. 답은 3번.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외워두시지 않으면 아마 다루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와 y 더하기 z와 x 더하기 z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수준에서 안 풀려요. 따라서 이 문제들은 주어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라는 말이 반드시 주어지거든요. 이 문제. 이걸 이용해서 간단히 변형시키면 단순한 문제로 전환시켜서 답을 간단히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곱셈 공식 5번입니다. 문제 3개를 풀었는데 3번 정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죠?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딱 3번 정도만 써보면은 보통 외워집니다. 이게 안 외워지더라도요, 다음에 한번 고생하시고 나면 다시 또 기억이 나요. 따라서 공식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번 사용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공식을 한번 계속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곱셈 공식 6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